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주요 기사들도 보고 KB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서 현재 수도권의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에서 나온 12월 1일자 기사에 보면 제목이 급등한 호가에 얼어붙은 거래, 집값 2차 조정기 시작되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11월 넷째 주에 6월 이후에 23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값이 찍혔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지표는 전세 가격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11월 말쯤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는 계속 내려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전세가 상승폭이 이렇게 둔화되다가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오늘 차트를 보니까 이 차트에서도 이렇게 꺾여져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고 주목할 만한 거는 그래도 전세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매매는 계속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한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물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2차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및 특례 보금자리론 축소. 고금리 장기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올해는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가상금리나 이런 걸 더해서 받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힌 거죠.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iNews24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무늬만 급매물, 확 바뀌지 않는 주택시장 2억 이상 저렴해야 급매물인데 시세 호가 크게 차이 없어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사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급매라고 해도 진짜 그렇게 급매는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을 파는데 그렇게 후려쳐서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급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시장에서 협상을 해서 그 가격을 싸게 후려쳐서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협상해서 매도를 하진 않겠다.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년 전이나 4년 전에 사신 분들은 그때가 급등기였잖아요. 2019년도나 2021년도 이때 2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소위 연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연끌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막 오르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오늘도 최고가를 찍었다. 내일이면 더 오를 것 같다. 뭐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옆집 누구는 돈 벌었대. 옆집 뭐 갈아타기 잘해서 돈 벌었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도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이 돈 버는 거는 배 아프거나 뭐 그러지 않는데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집을 샀는데 돈을 벌었다. 그런 말이 들리면 본인도 움직이게 돼요. 그런 시기가 바로 2년 전, 4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연끌한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때 되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진짜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사람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막 사고 안 사면 나 혼자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였죠? 벼락거지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올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좀 가난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벼락거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연끌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급매로 내놓거나 아니면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을 풀고 금리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미국에서는 거의 현금 살포를 막 공중에서 뿌리듯이 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국민들에게 직접 꽂아줬죠.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우리가 돈 줄 테니.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많이 돈을 푼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게 되죠. 그게 바로 최근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과 이런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라 올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는 금리를 동결을 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잡히지 않고 하니까 계속 리스크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레고랜드 사태도 발생하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어려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경기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전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투자 수요가 아니에요. 나는 꼭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니까 전세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앞으로 계속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지는 않을 거야. 그런 심리가 팽배한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급이 없고 계속 집이 부족하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수요로 전환이 되겠죠. 여기는 KB 부동산 자료인데요. 11월 27일 날 발표된 주간 시계열을 받은 모습입니다. 여긴 전세 증감이에요. 제가 왜 항상 전세 증감을 보냐면 저는 전세가 먼저 매매를 선행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증감의 자료보다 전세 증감 자료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한 주 사이에 전국의 전세 증감률은 0.04 그대로죠. 서울특별시는 0.08에서 0.10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강북을 보면 강북은 좀 올랐고 강남은 조금 내렸죠. 이런 디테일한 차이에서 이렇게 평균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강북하고 강남하고 보시면 이 빨간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강남은 지지난주까지도 빨간색이 두세 개 정도 보였는데 좀 더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도 있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도봉구하고 관악구 두 군데 정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곳은 다 상승인데 상승폭들이 조금 줄었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한번 보시면 경기도 보겠습니다. 0.9에서 0.7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안구가 마이너스 0.14로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영통구는 조금 늘었죠. 이게 이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수원시가 0.09로 좀 늘은 건데 이렇게 구별로 보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기 도시를 다 들어와 보시는 게 구별로, 시별로 다 들어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인시 보시면 지난주보다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가장 핫한 곳은 수지인데 수지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조용해진 거죠. 기흥구만 조금 올랐는데 여긴 별로 이렇게 그 체감이 어려울 것 같고요. 화성시, 동탄이 있는 화성시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긴 정말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교통도 좋아지고 또 GTX 호재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투자 수요도 들어가는 것 같고 실거주 수요도 꾸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매 증감을 한번 보시면 전국에서 마이너스를 3주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폭이 늘렸다가 좁혔다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서울은 그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강북을 보시면 강북은 0.03으로 지난주보다 조금 내렸죠. 그리고 여기가 뉴스에서 나온 그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여기 이 표시를 보고 그렇게 기사가 난 거죠. 여태까지는 다 0이었잖아요. 0.01이나 0,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잠시 보시면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전세 수급 동향을 먼저 보시면 이거는 0에서 200 사이를 보는 건데 200에 가까울수록 거래가 활발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13일부터 조금 수치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움직임도 별로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을 보시면 매매는 전세보다 덜 움직이죠. 시장이 거의 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공급이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들인데 정부, 건설사, 그 다음에 수요자 이렇게 3주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 건설사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 경기는 공급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지금 신도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 최소 5년, 10년은 걸리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좀 내가 실거주할 집들을 모니터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금매는 없어요. 왜냐면 피 같은 내 집을 뭐 특히 2년 전, 4년 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아무리 싸게 내놔도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매물은 많이 쌓여있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 경매로 넘어가든지 정말 협상을 해서 싸게 팔든지 그렇게 하겠죠.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줄다리기가 지금 굉장히 팽팽한 거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고금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뉴스를 보면 내년 6개월 이후부터는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리스키한 그런 가상금리들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대출의 숨통이 트이면서 좀 좋은 시절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수급 상황을 좀 보시고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끝내고요. 또 다음 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